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31일 오후 4시 3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350만원까지 오늘 새벽이죠.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었고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의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세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굉장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서 지표들이 좀 둔화됐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아직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동결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준의 주요 이사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만 이사는 반대를 했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일단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파월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아직은 모른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조금 시장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좀 견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나,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9월 그리고 이제 연말 내년 가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가는 기조로 사실은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속도를 파월이 최대한 좀 늦춰놓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9월에는 연준에서 드디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9월에 인하할 확률이 사실상 64%까지 좀 올라와 있었다가 어제 파월에 매파적인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9월 인하 가능성은 45%까지 일단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8월이 지나고 나서 9월에 접어들수록 또 이제 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인하를 하지 않고 파월이 좀 끌고 가는 이유에는 사실상 이 관세 쇼크, 관세 전쟁을 이제 트럼프가 각 국가 간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물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만큼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제품을 이제 해외 제품을 쓸 거냐 이제 국산 제품을 쓸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선택권을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쥐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해외산 수입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연준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월이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관세 협상이 최근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국이 사실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다라고는 해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까지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제 물가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우려하는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최근에 보시면 전 세계적인 국가별 통화 공급량을 봤을 때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자국의 어떤 실질 자산들, 부동산이나 금값 이런 거는 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이면에 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금을 사들였던 그런 내용도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한 지금 보시면은 화폐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미국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체 M2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서 굉장한 인류적 재앙이죠. 코로나를 어떻게건 좀 틀어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이제 찍어낸 흔적들이 있고, 그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찾아왔고, 거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쭉 시중에 있는 돈을 좀 흡수를 했죠. 엄청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고 보자 식의 돈 찍기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좀 진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을 했고, 진정세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부터 서서히 미국의 전체 머니 서플라이 통화 공급량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위쪽으로 이제 치켜 올리는 이런 장세가 터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초불장 사이클이고, 전체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좀 불장 사이클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불장이 아직 안 찾아왔고,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도 하지 않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보수적인 파월도 내부에서, 연준 내부에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이제 의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월러 이사라든지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 쪽으로 무게추가 좀 기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올해는 준비 운동일 뿐이다라는 거죠.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지 않은데도 M2는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인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년에 쭉 치솟으면서 내년에 금리도 두세 차례 더 인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뭐 이렇게 시간을 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올해 터지지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이죠. 그런 상승들이 내년에 조금 몰아서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초불장 사이클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버블이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금리는 동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또 여전히 살아있고 결국에 이제 9월에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대상승의 어떤 이제 한 번 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횡보가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에서 금리를 만약에 뭐 2% 확률로 내렸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눈치 보는 횡보 장세가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뭐 저번 주도 양봉 마감했고요. 이번 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뭐 양봉 마감이라든지 뭐 큰 하락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자체가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미국의 메인 M7이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러는 이런 빅테크의 기업들의 주가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지위 자체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세 상승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주봉의 사이클상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밀어 올려주면서 원화 기준으로 1억 8천대까지는 좀 볼만한 여지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다만 1억 5,700만 원대의 저점, 저번 주 저점을 지켜준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상승이 터졌을 때 연속적인 이제 상승, 주봉상 연속적인 상승세를 띄면서 올라가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은봉을 이렇게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만약에 이어서 2주 전에 이제 고점 자리입니다. 여기서 찍었던 원화 기준으로 1억 6,680만 원이 일단 이제 단기 최고점이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1억 8천까지 또 쭉 이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흐름이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2억에서 2억 5천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의 힘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9월에도 아모른직다를 시전을 하면서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결국 반등을 했죠.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FOMC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정확히 파월 연설까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4시를 기점으로 115.7K에서 지금 118.7K까지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중요한 맥점 자리, 어차피 비트코인의 생명선은 114.7K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점을 깨면은 그 다음에는 105K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10만 5천 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쭉 밀렸다가 뭐 그 다음에 올라가든지 추가 하락이 나오든지 일단 추세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명선을 어느 정도 이제 건드릴랑 말랑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사실 이제 주말이긴 하고 주말엔 좀 빠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번에 보여준 흐름 자체는 금리를 동결했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반등을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단기 시간봉 보시면 이전의 고점 자리를 지금 넘겼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전의 고점 자리 못 넘기고 빠지게 되면은 저점 이탈의 가능성이 또 열릴 수도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반등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고점을 넘겨줬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전에 고점 118.7K도 지금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보여주는 박스권 흐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현재 횡보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아래로는 이제 114.7K 생명선이 있고 위로는 이제 120K의 저항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0K 맞으면 떨어지고 밑으로 가면 또 그래도 계속 반등은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 추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 120K 위에서는 또 어느 정도 숏 무빙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고, 밑으로 빠지면 또 올라가고, 이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 추세를 뚫어냈을 때 이 121K를 좀 확실하게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단기 저항을 맞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도 이 정도 올랐으면 조금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내려왔을 때 또 다시 롱 자리는 나온다. 그리고 이제 대형 이런 횡보주 구간을 벗겨냈을 때 위쪽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의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중기 스윙 관점에서는 일단 14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요 정도 사이클을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이 114.7K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이제 14만 달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7월에는 굉장히 조금 안 좋았던 게 사실이죠. 금리를 인하를 거의 안 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정배였는데 9월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의 지금 반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9월에 지금 반반인데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시장은 선반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9월 지금 FMC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을 풀로 한 달을 보내고 나서도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지금부터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가서 9월 17일에 FOMC 전까지 올라가다가 9월 17일에 이제 금리 인하 땅땅땅 나오면은 막상 그때는 윗꼬리 한번 찍어준 다음에 좀 빠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7월에 금리 동결 누구나 예상을 했었죠.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제 9월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미리 지금부터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여전히 추세는 깨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뭐 요번 연도 사실 준비 운동을 수도 있다. 내년에 좀 더 이제 화끈하게 터질 수도 있고, 특히나 뭐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연말 뭐 11월, 12월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결국 이더리움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사이클도 연말부터 내년 이제 초 정도, 한 내년 봄 시즌 정도까지는 알트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호재들이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의 반등, 지금 나오는 반등세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반등세가 훨씬 더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전에 고점 3,940달러를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최근에 보여주는 이 횡보 구간이 있지만 이 횡보 구간이 비트코인이랑은 좀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갇혀 있어요. 위로 120K, 아래로 114K 갇혀 있고, 사실상 딱히 고점을 높이는 흐름도 이 박스권 내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오히려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좀 확실하게 이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고점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또 고점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추세상으로 고점 높이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채널을 좀 그리다가 여기도랑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발산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터질 때 이런 식으로 터지고, 여기도 쭉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다가 위쪽으로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800, 5,000달러 정도까지 보는 거고, 사실 5,000달러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신고가 랠리, 천장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000, 7,000, 뭐 내년까지 본다면 아스헤이지가 얘기했던 대로 1만 달러까지도 뭐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단기적인 조금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채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 상방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서 좀 5,000달러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흐름이 지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만 놓고 보자면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 상방으로 터진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5,000에서 6,000달러, 통고개벽 4,000달러를 뚫는 게 일단은 급선무거든요. 이더리움의 하나의 좀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000달러를 지금 사실 2023년부터 여기서 이제 올려주고 나서 계속 못 뚫고 있어요. 지금 3번 못 뚫었는데 지금 4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원래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열렸을 때 이 발산을 우리는 노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발산이 이런 식으로 터졌을 때 좀 크게 또 수익을 볼 수 있고, 이 크게 올라가는 장 안에서는 또 모든 알트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또 축제의 장이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즌을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런 시즌으로 좀 갈 가능성도 확실히 좀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이 주봉으로 이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최근에 2주 전에 있었던 이 장대 양봉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추세를 터트리면서 올라갈 때는 이 주봉 사이클로 보면서 가는 게 맞고, 주봉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상승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주봉의 어떤 사이클이 끝나는 그 지점은 뭐냐면 결국에 이 장대 양봉의 절반을 훼손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사이클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좀 절반 자리 지켜주니까 조정 나오더라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 사실 이 구간은 워낙 또 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폭발이 위쪽으로 크게 터진 거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장대, 엄청난 장대 양봉입니다. 요 장대 양봉이 위쪽으로 거의 30% 올려준 장대 양봉인데,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도 뭐 저점에서 터진 거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워낙 강한 시즌이었고,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발산이 터졌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절반 자리 지켜주면 위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조금 더 안전하게 이 3500선을 우리는 이더리움의 생명선으로 일단 딱 지정을 해두고, 이 3500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4800달러까지는 좀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끌고 가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고가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사실 비트코인이 과거에 상승할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여러 다른 기업들에게서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축적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량 자체가 딸리다 보니까, 거기다 반감기도 있으니까 가격적인 상승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더리움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기업들,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2주간의 비트코인 고래들과 이더리움 고래들의 이제 지갑을 조금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23K 찍고 난 이후에 최근에 뭐 대량 10조 정도 되는 물량이 좀 매도세로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좀 빠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지갑의 수는 조금 감소한 반면에,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물론 아마 이 안에는 비트마인도 들어가 있고 샤프링크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비트는 어느 정도 고래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흐름도 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초창기에 매집한 비트코인 지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리에서 굳이 뭐 추가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익절을 할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직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여전히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비트에서 빠지는 자금이 이더리움이나 알트 쪽으로 이제는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이번 주까지 잘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횡보 구간을 한 번 더 위쪽으로 터트리면서 조만간에 4,800, 5,000달러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마지노선 3,500달러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고, 이번에 찍은 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점을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저점들이 기준은 뭐냐면, 반등하는 힘의 세기입니다. 반등을 세게 해준 자리는 기본적으로 V자를 완전히 그려주면서 처음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시작된 이 고점 자리를 제대로 먹어주냐, 장악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는, 추세 안에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데, 꺾이고 나서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한번 꺾이고 나서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꺾인 자리들을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추세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이전에 고점을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전에 추가 상승이 나면서 고점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제 FOMC가 있었지만은 반등을 좀 제대로 해주면서, 사실상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죠, 3,800, 3,900선 정도를 지금 좀 거의 회복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이더리움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후에 고점을 또 돌파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목적지는 4,000달러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나왔고 눌림 나올 수 있는데, 눌림 자리에서 이번에 찍은 3680 FOMC발 저점이죠.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고점 돌파를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숏을 본다라고 한다면 3880을 손절을 잡고 숏을 보겠지만은, 떨어지더라도 롱을 탔을 때 분할로 롱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상승은 좀 더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반등은 FOMC는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FOMC보다는 9월 FOMC가 이제는 시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반등을 좀 세게 해주는 알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한 또 잡코인인데 1000억짜리, 시총 1000억짜리 소폰, 요런 것도 지금 심플하게 주봉을 딱 놓고 전체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밑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가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빠져서 바닥을 찍고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럼 방향을 돌린다라고 한다는 거는 도로에서 차가 이제 유턴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쭉 유턴을 하게 되면 유턴하고 나서는 속도가 안 붙다가 이제 유턴 다 했으면 엑셀을 밟죠. 그럼 여기서도 유턴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방향 틀었으니까 엑셀을 밟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폰도 여기서 한번 쐈을 때 80원에서 90원 정도, 너무 무리한 욕심은 부리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 돌렸으니까 80에서 90 정도는 볼만하다. 다만 50원은 지켜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소폰 조금 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이전에 뉴턴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뉴턴도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방향 틀고 나서 엑셀 한번 밟아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잡코인들이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잡코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장된 지 오래된 그런 잡코인이 아니라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바닥 찍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여줄만 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세력들이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번 물량 털고 밑에서 잡아서 한 번 더 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폰을 조금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고, 서폰, 너버스, 블라스트 조금 우리가 뉴턴 다음으로 좀 떡상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잡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너버스도 마찬가지 패턴인데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너버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요번에 어느 정도 나름 좀 찍어준 저점이죠. 6.4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그래도 한번 엑셀을 밟아줄만 하다. 15원, 뭐 많게 가면 2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5원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지지 저항의 차트 추세로 좀 본다라고 해도 뭐 요 정도 자리 13.5 정도, 그러니까 이전 고점 자리 정도 되는 거죠. 요 당시 찍었던 고점이 13.14인데 뭐 그 정도,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면 이렇게 17 정도 찍고 이렇게 빠진다든지 그 정도 흐름을 노려볼만 하다. 블라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블라스트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옆으로 좀 빼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좀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은 뭐 사실 업비트 상장 이후에 좀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로 거래량이 바닥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손바뀜 이후에 한번 위쪽으로 발산을 했을 때 8에서 뭐 10원 정도까지 노려볼만 하다. 다만 블라스트도 이런 잡코인들은 좀 명확하게 손절가 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추세는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유있게 여기서 한번 내렸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유있게 그래도 3원 정도는 손절을 좀 생각을 하고 상방으로 좀 크게 볼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잡코인이 되겠다. 그래서 잡코인 3선, 소폰, 너버스, 블라스트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묵직한 코인들도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은 저점 0.5424 정도 됩니다. 0.533달러 정도를 손절을 잡았을 때 뭐 여전히 이쪽으로 쌍봉 찍으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확실하게 손절가 잡아야 됩니다. 이런 구간이나 뭐 내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 분할로 진입을 했어도 지금 뭐 충분히 수익권이 나오는 수준의 반등이었고, 뭐 사실 이런 구간에서 나는 손절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에테나도 여기서 손절을 잡고 상방을 대신에 좀 크게 보는 거죠. 0.8에서 0.9달러 정도 보는 그 전략, 뭐 1달러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선까지 손절을 잡고 볼만한 마지막 타점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 쭉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아직 유지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두 번 탁탁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은 저점 0.1.354 딱 요 아래꼬리 저점 손절 잡고 조금 더 상방 볼만하다. 그랬을 때 조금 목표가 좀 높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고점, 이전 고점 최고점 자리 뭐 요런 자리 정도를 목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17 정도 그 정도 자리까지 봤을 때 뭐 손익비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추세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 코인판이 현재 이제 미국 자본 위주로 돌아가는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 쪽에서 발행된 그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코인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또 반등이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반등을 좀 세게 주는 그런 코인들이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심에 헤데라와 알고랜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헤데라도 최근에 이제 반등세 보시면 반등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여기서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이 헤데라의 주봉상 사실 이때 사이클과 동일한 패턴이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크게 하방을 찍고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680원 정도까지 볼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하락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이번에도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헤데라도 우리가 짧게 이번 주에 저점 자리를 손절을 잡고 680원까지 목표로 봤을 때 이런 고점 돌파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리플도 이런 고점 돌파 패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헤데라에게서 조금 기대할 부분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전에 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전에 거의 860원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찍었었는데, 사실 이 자리까지 보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어도 알고랜드도 지금 자리에서의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전의 고점 정도는 한번 이런 식으로 여기죠, 내렸다가 올리는 패턴이 나왔을 때 한 560원 정도는 좀 볼만하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랜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찍은 저점 338을 좀 지켜주는 한 선에서 손절을 좀 짧게 잡는 거예요. 손절 짧게 잡고 한번 고점 돌파해주는 것까지 노려봤을 때 여기서 이제 520원 정도 욕심 없이 요 정도 찍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요. 한 그 정도 관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 반등 나올 때 나름 반등을 세게 쳐주는 헤데라라든지 알고랜드도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전히 사실 수위라든지 RWA 대장주 온도 파이낸스 이런 것들도 메이저 코인 안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6,000원대 저항이 있고 밑으로는 이 3,000원 조금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터지는 흐름을 기대할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위도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지다가 이런 식의 한 방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수위도 여유를 갖고 접근을 했을 때 3,200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만원 정도 보는 전략이 좀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불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노려볼 만한 그런 전략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사실상 이 블랙록에서 밀고 있기도 하고, 블랙록에서 전체 이제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토큰으로 쪼개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접근시킬 수 있는 그 테마를 굉장히 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RWA 테마에서의 어떤 온도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대장주로서의 좀 지위도 나름 있습니다. 지금 시총도 4.3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4.3조다. 그러면은 이 온도 파이낸스도 나름 지금 저점 자리 992원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쌍고를 찍으러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손절가를 정해놓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좀 연속적으로 주봉상 여기도 보시면 1, 2, 3, 4, 5, 6주를 올라갑니다. 연속적으로 올라갈 땐 또 시원하게 올라가니까 좀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보면서 홀딩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손절가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물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항상 바닥권 딱 잡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리고 그 외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접근하더라도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뉴턴처럼 좀 확실하게 이제 위쪽으로 한번 크게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차트 분석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더리움 FOMC 전에 숏으로 빠질 수 있다. 7월 30일 수요일 어제 오후 5시쯤에 숏을 진입을 해가지고 거의 단기 최고점에서 숏 들어갔어요. 여기 손절 잡고 숏 들어갔는데 요렇게 빠졌죠. 새벽까지 충분히 숏 수익권 나왔고 중간에 다 좀 익절하면서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숏은 단기로만 본다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FOMC로 인해서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는 반등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좀 써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온
나온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이랑 알트코인들 또 이제 올라갈 만한 알트들 계속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수익, 롱으로도 수익, 숏으로도 단기 수익. 이전에 ENA도 잡아드렸었죠. 에테나 이런 것도 에테나도 잘 올라갔고, 빅타임도 올라갈 만한 잡코인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블라스트 잘 올라갔고, ENA도 1000%까지 이렇게 또 단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좀 깨지 말아야 할 손절을 잡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는 이제 롱 베이스로 올라갈 만한 코인들 위주로 하고 숏은 단기로만 접근하고, 그게 아직까지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딱 가지고 어차피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시장은 지금부터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선별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